안녕하세요. 여름의 해질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한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이오 카피타노를 보고 왔습니다. 제목이 어려워서 새로 만들어준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어로 아이 캡틴 이란 뜻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선장이다 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혹은 영화 시놉시스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를 항해합니다. 꿈을 찾아서 항해하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딪히며 여행을 하는 영화.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해지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주인공의 순진함으로 더욱 안타까워지는 영화. 하지만 그런 순진함을 산물로 불행을 일으키지만 배경만은 아름다운 영화. 이오 카피타노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오 카피타노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관람 예정이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서단에 위치한 공화국입니다. 이곳의 수도인 다카르에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세이두와 무사는 6개월 동안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여느 아이들과 같이 희망차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해맑습니다. 어느새 돈이 다 모이자 세이두는 화목한 가족 속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어머니에게 은근슬쩍 말합니다. 엄마,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유럽에 가서 성공해서 가족을 도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엄마는 울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냐며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고 바다에서도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다. 절대 안 된다 라며 말립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유럽에서 가수로 성공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유럽으로 가는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나라면 유럽에 가지 않는다. 유럽도 노숙자가 많다.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위험하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영상은 다 거짓이라며 굳고 말립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말은 듣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수도를 벗어나며 위조 여권을 만들게 되고 이를 군인에게 들키자 돈을 주고 넘어갑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를 내려서 불법 브로커 같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따라갑니다. 이때 세이두보다 무사가 더욱 들뜰 마음으로 앞장섭니다. 이들은 리비아까지 자동차로 안전하게 데려주겠다는 말을 무색하게 중간에 사람이 떨어져도 멈추지 않고 달리며 세워서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한다며 말을 바꿉니다. 이 불법 브로커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내자를 따라가고 안내자는 쉬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며 사막을 건넙니다. 이때 세이두는 첫 번째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낙오된 아주머니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녀의 죽음을 방조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봤을 때 세이두가 그냥 그녀를 버리고 갔으면 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죽을 거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있는 세이두보다 제가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세이두는 그녀를 데려갈 수 없는 현실에 너무 슬퍼하면서도 무사의 외침에 그를 따라갑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이두는 다시 그 아주머니에게 돌아가서 행렬에 데려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상상은 초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머니가 마치 풍선이 된 것처럼 붕 떠서 세이두가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행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세이두의 상상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괴롭기 때문에 방해 기제로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밤이 되고 이번에는 리비아 국경 수비대 같은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이때 안내자는 옆에 빠져있고 인도에 온 사람들은 몸수색을 당하며 돈을 다 뺏깁니다. 돈이 없으면 설사약 같은 것을 먹여서 항문 검사까지 합니다. 여기서 세이두와 무사는 헤어지게 됩니다. 세이두는 실제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했지만 무사는 항문에 돈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변에서 돈이 나와 국경수비대는 무사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세이두는 같이 감옥에 가길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시 안내자를 따라서 사막을 걸었습니다. 정말로 지쳤을 때쯤 하얀색 트럭이 보였고 총을 들고 있는 백인들이 있는 그 트럭으로 안내자는 안내합니다. 거의 짐짝 나르듯이 사람들이 실은 트럭은 안전하게 리비아로 가는 것이 아닌 구금소로 향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세이두의 상상 장면일 것입니다. 세이두는 이 뒤로 상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또한 후에 상상 장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상상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아이답게 초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유럽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사하라 사막을 종단할 때는 아주머니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것으로 괴로워하던 소녀는 그 뒤로 악화된 상황을 견디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상하게 됩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리비아로 들어온 이들을 맞이해준 것은 리비아의 마피아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룹을 나눠서 통역을 붙여줍니다. 이 통역은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아 공동어가 다른 나라별로 존재했고, 이들은 리비아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800불의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합니다. 고문 장면을 보여주고 시체를 그냥 쌓아놓은 곳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돈을 뜯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이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받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잡혀온 사실이 드러나 걱정을 할 테니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틴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선택이 미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고문을 받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시체 더미를 옆에 두고 몸이 벌벌 떨리는 상황에서도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는 그 이유가 가족의 위안 때문이라니, 본인이 처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순수함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이두는 끝까지 순수함과 이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사막에서도 그랬고 구금소에도 마찬가지며, 이는 이어져서 지중해를 건널 때도 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두가 괴로움의 꿈에서 천사를 만나 엄마를 다시 만나는 상상을 합니다. 엄마에게 자신은 잘 있다고 말없이 떠나서 미안하다고 엄마를 애타게 외칩니다. 이 세이두의 외침은 잠꼬대로 이어졌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은 그에게 물을 먹이며 자리를 넓혀 뉘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잡혀온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고 이들을 이용하며 학대하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옆의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와 리비아의 끝으로 이동하게 된 세이두는 이제 무사를 찾습니다.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고 무사를 찾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같이 이탈리아로 가서 성공한 가수가 되어야 하니까요. 무사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막노동을 하며 무사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공동체의 따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역경을 겪은 세이두는 세네갈 공동체의 사람이 지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돈은 없다며 이를 거절하지만, 제안을 한 동양 사람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그를 맞이해 줍니다. 기다림 끝에 세이두는 무사를 만나고 이들은 다시 유럽으로 갈 희망을 품습니다. 무사는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총상을 당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흑인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탈리아로 가야 했습니다. 이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며 이탈리아로의 미립국을 시도하지만, 브로커는 돈이 부족하다면서 부족한 돈 대신에 세이두에게 직접 배를 몰라고 시킵니다. 이때 세이두의 나이가 밝혀지는 그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 그것도 배를 몬 적도 없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소년에게 대충 조타를 가르치고 수십 명이 되는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이두는 이들과 반대로 자기의 손에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을 싫다며 거부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배가 출발하고 세이두는 집중해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중간에 유소선을 보며 이탈리아에 왔다며 희망을 품었지만 이는 실체를 확인하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세이두가 모는 배는 쭉 북쪽으로 향합니다. 이때 카메라는 위쪽을 잡으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풍경이 퍽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그마한 배가 잔잔한 윤술이 비치는 바다를 건너는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는 관객은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저 조그만한 배에 수십 명의 사람이 타고 있고 운전은 처음 배를 몰아보는 16세 소년이 하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이 영화에서 이런 부조화적인 풍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앞서서 사막에서도 보여졌습니다. 배 안에서 임산부가 상고의 고통을 겪고 엔진실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고 사람들은 흥분을 하지만 소년은 알라를 외치며 진정시킵니다. 위급한 상황에 쓰라고 했던 GPS 전화도 소용이 없게 되자 소년은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탈리아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며칠이 더 지나서 드디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가 보이고 헬리콥터 소리에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다! 라는 세이두의 외침이 묻힌 채 영화가 끝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물의 역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착취를 하는 대상은 돈을 지불했을 때만 먹을 것을 줍니다. 특히 사막을 건널 때면 물을 한 통씩 들고 갑니다. 이 물은 인간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사막에서 쓰러진 아주머니에게 세이두가 물을 건네는 장면, 구금시설에서 꿈을 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세이두에게 물을 건네는 장면, 세이두가 배를 몰 때 임산부에게 물을 건네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장면에서 모두 그들의 인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초와 학대와 고생 끝에 세이두가 모는 배로 향하게 됐을 것이고 이들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인간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진실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발견되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건네지만 그 물은 부족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흥분을 하며 언성이 높아집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자, 즉 인간성이 부족하게 되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저는 사실 염세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이두의 행동과 사람들이 왜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는지에 강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이두의 행동을 해석했습니다. 앞서서 세이두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상상을 했습니다. 배 안에서도 세이두는 사람이 죽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모두가 살아서 이탈리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신까지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했죠. 실제로 사람들은 동요했고 잠잠해진 걸로 보였습니다. 엔진실의 사람은 기운을 차렸고 임산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죠. 그리고 모두가 무사히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보였고 엔진실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장면은 영화상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들이 배를 몬다고 해서 소년이 신을 외친다고 해서 그의 말을 들을까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해서 괴로움을 참을 수 없어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세이두의 상상에서는 항상 비현실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가 없는 까닭은 세이두가 역경을 견디면서 현실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부분부터 초현실적인 상상인 것이죠. 저는 마지막 헬리콥터 소리에서도 세이두의 목소리가 가려질 때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리콥터 소리를 눈 감고 들으면 기관총 소리로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이두가 임산부가 죽고 엔진실의 사람들도 죽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해적을 만나는 장면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엔딩 크레딧에서 세네갈로부터 이탈리아까지 연결된 선을 보고 저의 해석은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아마도 감독은 저와 같이 염세적인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두와 무사는 자신들의 여행에 성공했고 그들의 외침은 묵인될 수도 있으나 희망은 남아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오 카피타노는 빈번하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는 16세 세네갈 소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소년은 어리고 순진했고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혹독한 대가와 폭력과 학대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초현실적인 상상으로 도피하며 견뎌내는 부분이 아름답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순수함이 순진함으로 비춰지는 부분에서조차 희망을 보여주는 세이두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결국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성장했다는 것은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것입니다. 영화 이오 카피타노에 대한 한 줄 평은 순수함이 순진함이 되었을 때 현실의 대가는 혹독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굳건함은 훌륭했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